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C#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내장되어진 여러 개의 메소드, 즉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추후에 계속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 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는 다른 업계와 비교했을 때 개방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서 입문을 할 때는 뭐 특별한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더불어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될 거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유니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블렌더나 김프나 잉크스케이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무료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는 퍼스널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산에 상관없이 배경과 연령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거의 모든 사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하는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유니티 개발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유니티 개발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곤란해하거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영역이 C# 스크립팅이에요. 일반적인 느낌은 오늘날 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C# 참고서 또는 뭐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또는 뭐 형식적이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합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마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게임에 전문적인 우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강좌의 목적은 유니티의 필수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 게임의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C샵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팅의 기본 사항을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C샵이나 또는 뭐 유니티에 대한 부분이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 강좌를 들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스크립팅은 사용자가 유니티에서 게임의 동작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에 권장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샵이고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유니티에서 스크립팅의 기본 사항을 다루고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API의 주요 요소를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고요. 이미 작성된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에 집중할 수가 있고 개발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려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언급 드렸듯이 사전 요구사항에서 뭐 유니티 인터페이스나 유니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니티가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수정할 때 필요한 ID,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유니티 에디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듈을 체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 함수, 즉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얘도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한 거에 보면 에디터가 지금 새로 에디터가 열려져 있는데요. 자, 제가 파일 메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는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3D 빌트인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스트 게임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디렉토리에 위치하는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무시하시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2022.3 버전을 이용해서 지금 게임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별하게 뭐 그 에디터 버전이 틀려도 이 강좌를 따라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된 그 에디터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프로젝트 기반이기 때문에 필요한 폴더들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들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시간이 처음에는 소요가 될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오픈되는 속도는 조금 더 개선될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과정이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유니티 에디터 열려져 있던 거는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터를 실행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큐브 객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바닥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에디터로 들어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이 씬 창, 그리고 게임 창, 하이라키 창, 프로젝트, 그리고 인스펙터 창으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하이라키 계층 구조에 가보면 샘플 씬이 하나 로드가 되어 있고요. 이 씬 안에는 메인 카메라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개의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폴더에 가보면 에셋 폴더에 씬즈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 거니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그 폴더에다가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에셋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 창을 띄운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C# 위에 보면 폴더 메뉴가 있습니다. 폴더를 클릭하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재질에 대한 부분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하시고 복제하세요. 컨트롤 T 또는 아마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자, F2키 펑션 키를 눌러주시고, Materials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실행했을 때에는 필요한 폴더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에셋들을 SS 스토어나 또는 뭐 다른 폴더에서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 폴더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 폴더 이름은 프리팹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스라는 거는 프리패브리케이션은 미리 제작되어진 이런 에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에셋에는 뭐 예를 들어 게임 객체를 프리패브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게임 객체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를 다 추가를 해서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복제해서 사용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프리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큐브 객체를 하이라키에서 하이라키 계층창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여기에 3D 오브젝트에 가보시면 큐브가 있어요. 자, 큐브를 생성을 하십니다. 생성을 한 다음에 얘 이름을 뭐 예를 들어 큐브 또는 자, 여기 바닥이니까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록 할게요. 플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포지션이 0, 0,0,0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도 0도, 0도, 0도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1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 값을 5배 크기로, 자, Y의 스케일은 0.1로, Z 스케일 값은 5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스케일 값을 더 크게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큐브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해요. 그리고 얘 이름은 큐브1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큐브1. 잘 보시면 이 큐브 객체는 이 바닥 객체의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중앙에 놓여 있죠. 자, 이 상태 놔두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명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그래서 이번에는 하얗게 아래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라이트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또는 뭐 포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도 한번 생성할게요. 자, 포인트 라이트 생성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필요하면 요 컬러 같은 것도 한번 다른 값으로 바꿔보시면 조명에 대한 거 그리고 인텐서티라는 조도 밝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바꿔보시면 크기에 대한 부분 또는 그 다음에 조명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연하게 포인트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때는 여기 디렉션 라이트를 한번 비활성화 시켜보세요. 비활성화 시켜보면 이와 같이 조금 아까 만들었던 포인트 라이트의 색깔대로 지금 조명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씬에 필요한 게임 객체를 제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될 것들은 이 씬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파일에 가서 Save as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부분이니까 프로젝트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뭐 저장을 하든지 이런 마우스 클릭 Save Scene as 이름을 어디에다 저장을 Scenes 폴더에다가 주고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그리고 저장. 그리고 프로젝트도 저장을 하십시오. 프로젝트는 뭐 save as 그다음에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save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C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SF 폴더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메뉴에서 C#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거나, 자, 또는 SS에 가서 보시면, 좀 뭐, 기본적으로 SS에도 크리에이트, 그리고 C# 스크립트,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을 move1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move1. 네, 그 다음에 이제 move1을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메소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move1 스크립트를 두 번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로 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파일이 열려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에 보면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된 스타트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가 이미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업데이트 메소드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어지는 거고요. 스타트 메소드는 한 번만 실행을 하는데 업데이트 메소드 전에 스타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현할 거는 게임 객체를 이동할 거예요. 이동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 이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 속성을 변경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translate 함수를 사용해서 게임 객체를 이동할 거예요. translate 함수는 x, y, z 값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서 키로 우리는 지금 이동할 게임 객체가 플레이어가 메인 카메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객체, 즉 메인 카메라를 마우스의 화살표 또는 뭐 WASD 이 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transl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코드를 어디다 넣어줄 거냐면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가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에 transl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translate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인자가 X값, Y값, Z값을 매개변수로 받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키보드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input, get access, 그리고 name을 horizontal, 자, 그리고 콤마, 여기 get인데 A자 스펠링이 덧다가 있었어요. Y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0 주실 거고,
Z값은 앞에 input get axis 썼던 거를 마우스로 긁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여기 horizontal name을 지우시고 vertical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vertical. 그리고 코드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코드 사용했던 이 getAxis 함수, input.getAxis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왼쪽 가로축에서 왼쪽 커서키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매핑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커서키는 1에 매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호리젠탈과 버티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얘는 인풋 세팅에 미리 정의되어 있고요. 이 여기에 매핑된 이름과 키는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의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즈의 인풋 매니저에서 변경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코드를 작성을 했으니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저장을 하시던지 또는 컨트롤 S를 단축키를 이용을 하시던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무브원을 생성을 했으니까 이 스크립트를 게임 객체에다가 첨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첨부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보시면, 메인 카메라의 컴포넌트 속성들이 이렇게 인스펙터 창에 보여집니다. 거기에 맨 아래쪽에 보면 Add Component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Add Component,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카테고리에 무브원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메인 카메라 객체에 무브원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 컴포넌트를 제거해 주면 되는데 오른쪽에 여기 컨텍스트 메뉴가 있어요. 점 3개. 자, 걔를 클릭하시고 메뉴 중에 Remove Component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면 컴포넌트는 제거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브원 컴포넌트를 게임 객체에 할당할 때, 추가할 때 또 다른 방법은 스크립트, SS에 있는 무브원 스크립트를 선택을 한 상태로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스크립트가 첨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메인 카메라를 이동을 할 때는 WASD 또는 화살표. 자, 그런데 이제 게임을 실행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메인 카메라 객체가 너무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메라 속도를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델타 시간, 델타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좀 전에 만들었던 코드가 업데이트 함수 내부에 있었어요. 다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자, 무브온 스크립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transform translate라는 이 함수가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프레임당 미터 단위로 측정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근데 게임 객체가 너무 예측 가능한 초당 미터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좋죠. 이래서
이를 위해서 input.getAxis 함수에서 반환된 값에 time.delta time을 곱하고 초당 이동하려는 속도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 getAxis에다가 time.delta time을 곱해 줄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time.delta time이라는 거를 곱해주면 돼요. 네, 이와 같이. 그리고 z값에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곱하기 time.delta time이라는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동하려는 속도를 곱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저 클래스 윗단에 가셔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변수를 쓸 거냐면 부동소 수용을 갖는 스피드라는 값을 줄 거예요. 그리고 equal 얼마 정도 줄까? 한 1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소 수용에는 우리가 값의 숫자 뒤에 f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다가 time.delta time 뒤에 곱하기 스피드 그리고 z값에서도 똑같이 스피드를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변수 스피드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 변수가 실질적으로 지금 요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변수예요. 근데 만약에 요 변수를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의 인스펙터 창에 변수를 표시하려면 이 변수를 전역 변수로 노출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public이라고 선언을 해 주신 다음에 Ctrl S 세이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메인 카메라를 객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선택을 해서 move on 스크립트에 보면 speed라는 변수가 인스펙터에 노출, 즉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떤 변수를 인스펙터 창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그 변수에 적절한 값을 입력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티 GUI에서 변수의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플레이. 그러면 아까보다 속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자, 조금 더 속도가 조절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개념의 델타 타임이라는 뜻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델타는 변화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를 말해요. 델타 타임은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델타 타임은 한 프레임으로 넘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게임이라도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 높은 FPS를, 성능이 나쁘면 낮은 FPS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상황마다 FPS 값이 달라져요. 이때 델타 타임은 FPS 분의 1이기 때문에 FPS의 델타 타임을 곱하면 1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에 따라서가 아닌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컴퓨터 성능이 달라져도 평균 FPS 속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안에서 이렇게 트랜스폼이라고 소문자 T를 썼어요. 야, 유니티 게임
코딩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트랜스폼, 즉 소문자 T로 시작하는 트랜스폼,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게임 오브젝트. 요거는 각각의 데이터 형태를 나타내는 키워드, 대문자 G의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대문자 T의 트랜스폼의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를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컴포넌트 C# 스크립트가 추가된 게임 오브젝트는 소문자 G로 시작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스크립트가 그 게임 객체에 붙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소문자 T로 시작하는 트랜스폼은 똑같이 이 스크립트가 게임 객체에 붙어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디터로 되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델타 타임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시간당 속도를 맞춰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 연결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요 스피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방법, 요거 어떤 걸까요? 숫자를 입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에디터, 요 인스펙터 창에 변수를 노출을 시켜주고, 여기에서 변수의 값을 입력해 주는 거, 이게 유니티 GUI. 그리고 요 아까 우리가 무브원을 게임 객지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코드를 추가를 했지요. 이런 경우 다 유니티 GUI에서 변수의 값표는 스크립트를 게임 객지에다가 할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할당하는 부분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층 구조창에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라이트에 스포트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를 추가를 해줬고요. 자, 디렉셔널 아까 우리가 포인트 라이트 있었잖아요. 자, 얘를 색깔을 하얀색 계열로 바꿔볼까요? 하얀색 계열로. 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선택하시고 얘의 조도, 인텐서티를 5 정도로 한번 좀 바꿔주시고 컬러도 원하는 색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의 게임 객체 요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씬에 보시면 자, 기즈모 요 좌표축이 나오는데 녹색이 Y축이에요. 이 녹색 축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도 한번 비화성을 시켜서 자, 움직여 보시면 Y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스포트라이트의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히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스포트라이트의 도도를 좀 더 많이 줘볼까요? 그리고 자, 여기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자, 위치 바꿔주시고 아까 포인트 라이트를 비화성을 시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역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Y축의 위치에 따라서 조명,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는 영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 카메라가,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 따라다니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들어서, 즉, 스포트라이트가 카메라를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창 에셋의 스크립트 폴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의 C# 스크립트 이름을 follow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follow를 주고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스포트라이트가 메인 카메라가 어떤 곳에 있든 어디든 어떤 게임 객체를 보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카메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니티에서는 뭐 이런 함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하고 뭐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나 좀 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겠죠. 그게 루겟이라는 거있죠. 루겟미. 그래서 루겟 함수라는 거를 유니티에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ansform.NuGet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단어 키워드를 기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가 카메라를 바라보게 하거나 그 다음에 카메라 입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나를 바라보게 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그거에 관련된 기술 문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API 샘플들이 여러분들이 기술 문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키워드, 그리고 그 내가 구현하고자 할 문장을 만드시고 그 문장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API의 샘플 코드나 기술 문서를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예제 코드다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겟 함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 이 매개 변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누겟,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어떤 객체를 바라볼 거냐. 객체를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객체의 위치, 방향, 크기 이런 트랜스폼의 컴포넌트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 스크립트를 에디터로 열어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에 가서 트랜스폼에 무게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게 그리고 매개 변수는 transform.position 값을 받을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쓸 건데 이 변수의 이름을 타겟이라고 할게요. 타겟. 그리고 모든 코드의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타겟이라는 변수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빨간 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타겟 이름이 현재 컨텍스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지금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타트 위에 줄을 추가를 하시고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public 그 다음에 transform이에요. transform 변수 타겟.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컨트롤 S 저장시켰고 에디터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자, 이 스크립트 팔로우를 스포트라이트에 추가할 거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스포트라이트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타겟이라는 변수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여기에 참조된 값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타겟 변수에 자, 어떤 거를 볼 거냐면 메인 카메라의 트랜스폼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계층 구조 창에서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겟 쪽으로 참조시켜 주시면 이와 같이 메인 카메라 객체 트랜스폼이 변수에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로 타겟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인스펙터 창에 게임 객체에 추가되어진 스크립트의 변수를 노출시키려면, 인스펙터 창에 노출시키려면 public이라는 전역 변수 형태로 변수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정의된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유니티의 GUI를 통해서 값을 참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변수의 어떤 값을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연결시켜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어떤 거였을까요? 여기 스피드에 이 숫자를 입력하는 변수 형태하고, 스포트라이트에는 이렇게 게임 객체를 이렇게 참조시켜주는 레퍼런스 형태로 변수의 값을 연결시켜주고 입력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만들고 게임 객체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를 생성하고 변수의 값을 연결해주고 설정해주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 즉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에 접근하는 부분, 이런 그리고 디버깅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스턴스화 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